뭐 하세요? 아, 보물은 안마족이잖아. 그건 뭔데요? 오늘 그거 보물 아니에요? 맞아. 오늘 보물 보조로라. 백불! 안녕하십니까. 공구사방의 베드랑입니다. 흔히 금속, 각도, 고속절단기 쓰실 때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구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요 보조롤러들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보조로라라 많이 하더라. 나 영업 나가면 보조로라로라 다 그래. 로라. 기존의 보조롤러는 손으로 높낮이를 조절하고 베링이 한 개만 달려있는 전통적인 보조롤러가 많았는데, 이 보조롤러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드립처럼요. 롤러. Nope. 그래서 오늘의 보물은 드래곤에서 나온 진화된, 영어로는 에볼루션 보조롤러 3종 세트입니다. 그 진화된 보물 중 첫 번째가 바로 SBR39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SBR39 모델 딱 보시면은 그냥 보조롤러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진화가 됐길래 이렇게 배도령이 호들갑을 떠느냐? 바로 높낮이 조절의 편리성입니다. 기존의 보조롤러들은 이제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다 높낮이를 조절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작업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일일이 또 높낮이를 조절해서 또 미세하게 맞추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SBR39 모델은 여기 요 임팩 샹크, 육각 임팩 샹크를 넣어서 충전 임팩 드라이버로도 높낮이를 조절을 쉽게 만든 게 바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임팩 샹크를 보게 되면은 또 작업자에 대한 세심한 또 배려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임팩 샹크가 완전 민자 샹크입니다. 그러니까 즉 비트나일처럼 이렇게 홈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 홈이 아예 없습니다. 높낮이 조절을 해야 될 때 임팩 드라이버를 빠르게 넣고 빼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홈을 없애서 훨씬 더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정도 세심한 배려금이면 거의 배도령이 동작 PD 배려해 준 거 아니야? 어떤 배려가 있었죠? 저런 배은망덕. 그래서 이 SBR39를 가지고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큰 높낮이 조절은 임팩트 드라이버로 하고 또 미세 조절은 또 이 손잡이로 해서 굉장히 조절도 쉽고 빠르고 저 같은 초보자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보조롤러 진화 시리즈 두 번째는 바로 SBR49 모델입니다. 이 모델부터 이제 전통적인 보조롤러 모양과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SBR49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이 베어링이 두 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두 개 달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무게 하중이 늘어납니다. 베어링이 한 개 장착되어 있는 SBR39는 최고 하중이 45kg, 베어링이 두 개 장착되어 있는 이 SBR49는 최고 하중이 65kg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 PD가 한 63kg 정도 나가는데 동작 PD가 올라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가볍다. 어떻게 그 무게로 살아가? 배도령 몇 킬로예요? 나 지금 78kg. 보조로라 2개 써야겠네요. 그래서 긴 자재를 자르실 때 보통 보조롤러를 두 개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때 요 SBR49를 두 개를 쓰시면은 최고 하중 130kg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빔이라던가 두꺼운 각 파이프 이런 것도 이렇게 두 개를 걸쳐 놓고 많이들 작업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SBR49만의 장점 두 번째는, 이거는 전적으로 뭐 배도령 생각이긴 한데, 자를 수 있는 자재의 다양성이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길이가 긴 자재들 중에 유연성이 높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뭐 얇은 합판이라던가 뭐 아크릴, 뭐 얇은 함석 같은 경우에 그런 자재들은 길이가 길어지면은 양쪽에 약간 처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구짜리 보조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틀에 자재가 닿으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SBR49 같은 경우에는 롤러 양쪽이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재가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자재의 각도가 조금 세워진 상태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이 SBR49를 쓰시면은 훨씬 더 작업의 다양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실패는 안 합니다. 그리고 SBR49 같은 경우에도 여기 민자 6.35 육각 샹크가 있기 때문에 충전 임팩 드라이버나 아니면 전기 임팩 드라이버로 충분히 높낮이 조절이 쉽습니다. 이거 몰랐지? 알고 있었어요. 궁금했구나. 그리고 보조롤러 진화의 최종 보스는 바로 요 SRV1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사실 이 보조롤러 중에 가장 최신 모델인데 이때까지 이런 모양도 없었을 뿐더러 굉장히
굉장히 센세이셔널합니다. 지금까지는 원형 파이프 아니면은 철 환봉을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롤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체인 감아서 고정하고 뭐 이것저것 방법에서 뭐 한쪽에서 잡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편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둥근 파이프를 가져와서 뭐 일반 1구짜리 평평한 롤러랑 그 다음에 이 V형 보조 롤러랑 써서 비교를 해봤는데 V형을 썼을 때가 훨씬 더 자르기도 쉬웠고 고정이 돼서 저 같은 초보자도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근데 이 V형 보조 롤러가 진짜 제 성능을 발휘할 때는 바로 사각 파이프를 자를 때입니다. 일반 보조 롤러를 쓰셔서 사각 파이프를 자르게 되면은 절단석이 사각 파이프의 넓은 면부터 자르기 때문에 절단석에 부하도 많이 받고 수명도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이 V형 보조 롤러를 써서 사각 파이프를 자르게 되면은 모서리 부분, 즉 면적이 좁은 부분부터 절단석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부하도 덜 받고 절단석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V형 보조 롤러를 봤을 때 이 원형 파이프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사각 파이프 어떤 뭐 절단의 어떤 수명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아직 많이 멀었구나,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드래곤에서 나온 이 보조 롤러 진화 3종 세트를 제가 총평을 해보자면은 정말 편리성과 아이디어와 디테일에 집합되었습니다. 육각 샹크를 통한 간단한 높이 조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베어링만 갈면은 충분히 다시 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닥에 또 찍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도 깔아두었다는 점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 롤러라는 물건 자체가 워낙 단순한 물건이다 보니까 뭐 아쉬운 점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없었는데 제가 뭐 제언 아닌 제언을 한 가지만 하자면은 요 V형 같은 경우에는 요 V의 각도가 지금 항상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파이프의 각도나 아니면 다른 자재들의 각도를 맞춰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V 베어링의 각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면은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이나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간단한 구조지만 작업자 한 명 몫을 톡톡히 해내는 요 드래곤의 보조 롤러,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림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구사당의 배드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이제 가자 이제. 이거 또 왜? 나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 정말 네. 100불 배드롱입니다. 오늘 촬영에 사용된 요 3개 가지랑 그 다음에 제 사비로 각각 1개씩 사서 댓글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6분께 랜덤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진행시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